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1년 구형을 하겠다. 그리고 뭐 4,800억 배임에 관련된 거를 걸고 118억 뇌물로 건다라고 하는데, 자, 가장 큰 논점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거는 민주당 당대표를 건 게 아니라 성남시장한테 건 거라는 거야. 즉, 성남시장이 허가 내줬던 선에 있는 범죄를 조사하는 거지, 그 이후에 분배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나눠져서 배임이 이루어졌고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허가 낸 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배임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정말 교묘하게 기소장을 위에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돈이 흘러가고 이거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흘러온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건 안 돼. 이건 일단 덮고 위에서 도장 찍어준 것 자체가 문제야. 그렇지. 박영수는 상관없어. 박영수는 상관없지만 이재명이 도장 찍었으니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 표에 보시지만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검찰은 민간이 7,800억을 해먹었고 공공은 1,800억밖에 못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 얘기는 거꾸로 공공이 5,500억이고 민간이 1,700억이란 주의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오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1,700억에 대한 이득은 아니죠. 이 성남시가 거뒀던 1,800억에 대한 이 이득은 애초에 이걸 개발했을 때 3,60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51대 49로 확정 배당을 받은 것이 이 1,822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요구를 해갖고 공원화 사업에 들어간 돈이랑 판교 터널 공사를 추가로 애들이 했어. 이거는 성남시의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이것도 환수를 한 거다라는 건데, 검찰 논리는 그거는 공사한 애들이 정말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들이 해준 거야. 성남시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닌 거지. 성남시는 그걸로 아무런 이득 본 적이 없고, 이 착한 애들이 민간에서 얻어들인 수익 중에 7,800억 중에 이 수익 중에 요만큼을 무려 3,600억 원 이상을 정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득을 본 게 아니라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공으로 5,503억을 환수했다는 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확정수익 1,800억을 제가 나머지를 다 포기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검사들은 무슨 깡이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뒤집을 그런 공소장을 내? 그래서 대장동 했던 놈들의 이익은 원래 이 1,800억을 위로 고쳐가지고 이 공사 자체에서 나온 이익이 9,600억인 거야. 검찰 계산으로는. 그리고 그 중에 성남시는 1,800억밖에 못 먹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설계를 그렇게 배임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럼 고지고대로만 따져가지고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있었던 100여 건의 모든 이 공공개발, 민영개발 중에서 1,800억을 회수한 공사는 이게 유일합니다. 대부분 공공에 회수한 건 빵원이에요. 거의 제로예요. 뭐 이런 거, LCT 사업 이런 거 하면은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가 뭘 환수한 경우가 없어. 그러면 다 깜빵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100건에 달하는 20년 동안의 공공개발이나 민영개발에 관련된 모든 시장들은 잠재적으로 다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원이라도 이득이 나면은 다 배임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그 덜탐사를 많이 봐주시는구나 하고 느낀 게 이제 이 박영수가 그 안에 주범이라는 거를 진짜 포인트를 놓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는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박영수가
안 한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더 탐사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검찰이 빠뜨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조우영 빼준 것. 즉, 이자까지 현재 3,100억으로 늘어나 있는 이 조우영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빼주고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돈을 무마해 준 거. 이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변호사가 박영수란 말이야. 이거 빼놓은 거고요. 은행 대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 컨소시엄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가짜 3,500억 대출 증서 만들어준 거, 요거 빼놨습니다. 그리고 SK 관련자들 다 빼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서판교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이 서판교 자산관리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그 오른팔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무슨 변호사죠? 그러니까 그 박영수 따라다니면서 양재식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서판교 자산관리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하신 과정 중에 더 탐사가 쭉 한 과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판교 자산관리회사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요 얘기는 이제 더 탐사에는 좀 덜 나온 내용인데, 자, 서판교 자산관리회사의 직접적인, 그 표면적인 소유주는 정영학이었어요. 근데 정영학이 나서가지고, 공모 지침에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확정 이득으로 나눠 가지는 안부터, 이제 아파트의 규모,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의 면적, 거기서 입주시킬 뭐 아파트 개수의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에 이걸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 그 공모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대충 이거를 극비로 해갖고 이 그림을 만들어 놔요. 이러이러한 정도의 규모로 해갖고 뭐 16,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조성을 한다라는 거를 공모 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이 TF팀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 정민혁이라고 부르는 정영학의 실질적인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를 불러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만드는데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 역할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모든 그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재식이라는 겁니다. 양재식이 지금 박영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민영과 함께 애초에 성남애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민간 공영 합작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필요한 요강들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략투자팀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계약서들이 거의 얘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만들어지게끔 작업을 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배임이나 서류를 만드는 과정 중에 또는 뭐 중간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뺐네 어떤 이 쟁점 부분 중에 이걸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딱 엮이게 된 상황이었는데 얘가 안 해요. 얘가 오히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안에서 만일에 얘가 걸려 들어가게 되면 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즉, 이 아까 얘기했던 서판교 자산관리회사가 드러나게 되면 정영학이 다치는 게 아니라 양재식이 다치고 박영수가 다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관련된 걸 강력하게 파야 되는데 못 파는 안 파는 거야. 이걸 빼놓은 거야, 검찰이. 즉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지금 있는 일종의 그 공소 유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고 지네들이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즉 이 사람이 들어가갖고 공모 요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출신을 파면 아까 얘기한 양재식하고 박영수가 다 그냥 기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빼낸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뭐 이재명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럴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얘도 못 살아남죠. 유동규도 못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얘네들은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박영수의 직성 라인인 거라서 얘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빼낸 게 있어요. 김만바한테서 2025년에 400억을 받기로 했다. 뭐 450억 가까운 돈을 10년 있다가 공소시효 지나면 죽게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 원래는 유동규한테 준다 그랬는데 동규네, 동규네. 근데 이거를 이재명 거라고 우기고 있잖아. 그렇죠. 428억? 근데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428억에 대한 10년에 428억의 이 그림을 보면 그 돈은 유동규에서 일이 가는 게 아니라 박영수한테 갈 돈이었다는 거지. 이 그림대로는. 그래서 영순에 갈 돈이었네, 영순에. 영수한테 갈 돈이었지. 그래서 얘는 이미 천화동인 5호에 정영학 지분으로 해갖고 박영수는 이미 돈을 일부 빼먹고 자식한테 50억도 받았어요. 그리고 뭐 50억은 아니죠. 아파트하고 뭐 합쳐가지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50억 개별 배당에다가 100억 이상의 배당을 받은 데다가 이걸로 해갖고 천화동인 5호 안에서도 나는 이게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년 후에 유동규를 준다고 했던 이 돈도 얘네들 말은 유동규 게 아니라 이재명 거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사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박영수라는 게 바뀌어져. 똑같은 그림이거든. 박영수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실제 이 돈은 이리 갈 돈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빼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등장하는 그분은 박영수였고 이 박영수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지금 검찰 기소를 이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박영수 사실은 이재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박영수를 그렇지. 잡아야 그러면 되는 거네. 딱 이 그림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서판교 자산관리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회사였길래 공모 요강 1년 전에 이미 똑같은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얘를 밀어넣는가. 그 안에 대한 것만 캐면 되거든. 그러니까 안 캔다는 거야. 왜? 캤을 때 결국 몸통이 드러나는 거 양재식이고 양재식이면 박영순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우용 구명에서부터 은행 끌어들인 걸 빼고는 다 양재식이 껴있어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몸통인 박영수 라인을 쏙 빼고 지금 그림을 기소를 한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분은 필요 없다 이거야. 시장 시절에 허가 낸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도장 찍은 게 문제다. 그렇지. 그럼 가장 중요한 도장 찍는 데에서 문구를 작성했던 정민용을 조져야 되는데 얘를 못 조지는 이유가 양재식과 여기하고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영수하고 연결고리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을 했지만 그래도 수사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왜냐면 거잖아요. 구속을 해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대답을 안 한다는 거야. 태도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괘씸죄를 포함해서 11년을 때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구속도 안 됐는데. 전 너무 웃긴 게 괘씸하다고 11년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법이죠. 아 그런 법이 있어? 심지어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환수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네. 공공 그렇죠. 이익 환수를 하고 세금도 아끼고 이러면서 뇌물도 안 받았는데 이론도 받은 게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왜 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 왜가 인기. 없어.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거야. 정치적 인기를 얻었대요. 그 인기가 제일 최고의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익.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그림. 대통령 하려고 1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려갖고 정치적 인기를 얻어낸 게 이게 배임의 이유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문희정이 송작가 TV에 출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같은 문씨라는 이유로 송작가 TV 자리를 꿰찼다. 심지어 송 작가랑 식성이 겹칠까봐 육식주의를 버리고 채식인 척 하고 있다. 집에 가면 삼겹살 먹는다. 이런 의혹이 가능한 거죠. 잠깐만 뒤에서 안 먹어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지금 시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이런 시래기 같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란다. 용산대 대통령실이 말하고 있잖아. 만일 이거 방탄 치면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영장 낼 거야. 쪼개갖고 다시 낼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이걸로 때까지 갖고 한다.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쳐 넣을 때까지 바꿔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 오냐 해봐라의 문제로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미 걔네들이 야 우리 작전이 이거거든 우리 플랜 이거야라고 내놨잖아. 그러면 그 플랜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강경 대응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이 장외로 나온 건 맞는 행위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한동훈 탄핵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 탄핵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가지고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최대한 질질 끌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보낼 수 있어 법무부에서. 네.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28일까지 표결을 이게 마지막 날까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질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지금부터 12일 동안 네. 계속해서 줄곧 방탄국회 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억지 쓰는 거네. 이 주장을 하면서 공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일 동안 계속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워야겠네요. 계속 장외투쟁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건 해도 안 되는 거고 표결에도 당연히 질 거야. 지면 바로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다른 걸로 해갖고 또 얻는다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 걔네가 하나를 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이 방식 아니라니까. 문제는 얘네들은 시간을 질질 끌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교탄대회 하는 과정 중에 자 빨리 니네들 갖고 들어와. 한동훈 갖고 들어와 국회에서 이거 연설 이거 준비해봐봐. 한동훈 쇼. 한동훈 씨 한번 해봐봐. 자, 그때는 뭐라 그랬어?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했잖아. 돈 바스락거리는 거. 돈 집행가 바스락- 뭐라고 그러니까. 했나? 아무튼 봉투라고 했나? 뭐 봉투를 흔들었는데 그 안에 그게 뇌물일 거라고 하는 녹취록이 확실하게 있다고 했잖아. 이번엔 뭐라 그러지? 빨리 들어와 보라 그래. 그래서 듣고 바로 표결하자고. 표결 끝내놓고 나서 자 표결해서 안 됐는데 또 방탄이라면 또 쳐봐. 하지만 그와 관련 없이 우리 할 거 한다. 특검 할 거 한다. 진행할 거 한다. 너도 탄핵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와갖고 개소리 한번 시전해라고 해야 돼요. 오히려 불러드려야 돼요 이제는. 탄핵해야 돼. 이거는 뭐 방법 없어. 그쪽에서 막 나가면 우리도 막 나가야 되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